인생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목숨을 걸고 두뇌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엘러리 퀸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저쪽 편의 선수입니다. 이 소설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란 게임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앉아서 우리의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를 전부 지켜보고 있다가 가차없이 파고드는 상대. 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살인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여기는 존재라면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 기묘하고도 끔찍하게 잔혹한 게임의 무대는요. 다름 아닌 바로 세계의 심장부, 뉴욕 한복판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유산을 둘러싸고 그걸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인간들의 탐욕에 부딪히는 곳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피해 상속 게임. 대체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경은 뉴욕의 요크 광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마치 성처럼 생긴 저택 네 채가 중앙공원을 둘러싸고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크 가문의 사촌 4명, 로버트, 마이라, 에밀리, 퍼시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유언의 덫에 당당히 걸려들고 말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저택을 단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아야만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아니, 그냥 6개월 버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유언이 톤틴 방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입자 중 한 명이 죽으면 그 사람 몫이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죽어나갈수록 내 몫은 점점 커지는 거죠. 결국 최후의 1인이 모든 걸 독식하게 되는 그야말로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 규칙이 애초에 딱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인간의 탐욕을 극한까지 자극하는 정말 악마적인 설계 아닌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이 잔혹한 게임판 위에서 첫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꼭두각시 살인마가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 희생자는 가문의 실세였던 로버트 요크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모서리가 잘린 이상한 제이카드가 배달돼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버트는 정원에서 거대한 석상에 머리가 짓눌린 채 정말 끔찍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건 그냥 우별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첫 장면처럼 이제 시작이야 라고 알리는 명백한 예고 살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소설이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보통 추리소설이면 범인이 누군지 끝까지 숨기면서 독자들을 애태우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정말 대담하게도 시작부터 범인은 바로 이 사람, 정원사 월트입니다 하고 그냥 공개해버려요. 그럼 뭐지? 범인을 이미 아는데 그럼 대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미스테리는 뭐란 말일까요?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이중구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월트는요, 그냥 무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배우, 손에 피를 직접 묻히는 인간 흉기에 불과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명의 편지 몇 통만으로 이 모든 살인극을 조종하는 천재적인 설계자, Y라는 존재입니다. Y는 순진하고 지능이 낮은 월트의 자존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넌 설득받은 사람이야, 넌 신의 뜻을 대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속삭여요. 결국 월트를 완벽한 자기 손발, 즉 살인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무대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어둡고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야 할 우리의 주인공, 명탐정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최악의 슬럼프에 빠져 있네요. 한때는 정말 명탐정 하면 엘러리 퀸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변한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 컴퓨터, 이런 첨단 과학 수사가 판을 치니까 오로지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고 논리로 풀어내는 자기 같은 고전적인 추리 방식이 이제 한물간 구닥다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자신의 이 명석한 두뇌와 한번 겨뤄볼 만한 그런 위대한 악당이 더는 세상에 없다고 한탄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생의 무료함에 푹 빠져있던 그에게 경찰 간부의 아버지가 이 정말 귀기하게 짝이 없는 사건 파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범인은 버젓이 있는데 진짜 범인은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사건? 이거야말로 엘러리 퀸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의 잠자던 탐정 본능을 단숨에 깨워버린 완벽한 도전장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명탐정 엘러리 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대 Y.
두 천재의 대결이 막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짜 숙제는 누가 죽였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아니까요. 진짜 문제는 이거죠. 어둠 속에 꼭꼭 숨어서 월트라는 인간 흉기를 자기 손처럼 조종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 이건 살인수사가 아니라 체스 게임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이 소설의 제목, 저쪽 편의 선수라는 말의 의미가 확 와닿으시죠? 인생이라는 체스판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수를 지켜보다가 우리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자비 없이 파고드는 냉혹한 존재. 바로 Y가 이 소설 속 저쪽 편의 선수인 셈입니다. 네, 이 소설의 진짜 재미, 그 심장은 바로 이 되뇌 게임에 있습니다. 한쪽엔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엘러리 퀸의 고전적 추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며 살인을 예술로 설계하는 Y의 소름 끼치는 오만함이 맞서고 있죠. 통찰과 오만, 이 두 거대한 지성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불꽃,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스릴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Y라는 인물이 그냥 숨어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지성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체스판 곳곳에 일부러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을 툭툭 던져놓습니다. 이 단서들이라는 게 참 기묘해요. 잘려나간 종이 조각의 단면이라던가 저택에서 키우는 개의 이름이 하필 벨제붑, 즉 파리의 왕이라는 악마의 이름인 점, 또 평범해 보이는 우표 수집에 얽힌 비밀,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상한 카드까지. 보면 볼수록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고 그냥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엘러리 퀸은 과연 이 혼돈 속에서 진실이라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Y가 탐정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서 놓아둔 체스말이라는 사실. 엘러리 퀸은 이 교묘한 함정들을 모두 피해 진실로 향하는 단 하나의 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체스판 위의 희생자들은 하나둘씩 늘어만 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막바지로 치닫고 마침내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는 그 악마와의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몇 남지 않은 상속자들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살인마 Y는 이 게임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외치기 직전이고요. 과연 엘러리 퀸은 이 모든 조각을 맞추고 저 오만한 신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초라한 인간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체스판 위에 놓인 하나의 말이라면 당신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저쪽 편에 앉아 당신의 수를 지켜보는 그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게 어쩌면 어떤 거대한 운명일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타인?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일지도 모를 일입니다.